계양을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43.5%를 득표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52.3%를 득표를 했어요. 네. 지난 그래요? 대선에서도 차이가 이렇게 9%포인트 차이가 난 지역이니까 네. 수도권에서 가장 사실은 민주당한테 좋은 유리한. 바친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붙거나 넘어간다 그러면 다른 데도 사실은 남아나는 지역들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강세를 보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총선은 결국 누가 더 승리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심 분야시겠죠. 특히 이제 뭐 일부 지역들 너무나 이제 승패가 좀 많이 갈린 것 같은 그런 곳들 말고 정말 애매한 곳들 그리고 굉장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 여야가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곳들, 또 논란의 뭐 몇몇 장소들 있습니다. 지역구들이 그런 데는 과연 어떤 승패가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데이터를 다 취합하고 가장 분석력 뛰어난 분들께서 분석을 해서 오늘 여러분께 최고의 격전지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심한 여론조사 코너가 좀 준비가 급하게 됐고요. 오늘 특집입니다.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와 또 우리 신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힘차게 가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영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신혜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혜영 기자님. 옷이 아까 최은경 기자와 동일하군요. 똑같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서로 같이 갈아입은 건 아니죠. 여기서 바로 그 사이에. 그건 아니고 예. 저희가 이 10만 구독자를 아하. 달성하기 위해 이 열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기다림. 약간 단체 의식을 강화하자. 그렇습니까? 똑같은 옷을 한번 우연히 샀습니다. 우연히 샀는데 같은 날 입어보자. 우리 같이 가족이다. 예, 하나가 파란색 되자. 피하고 빨간색 피하고 주황색 피하고 뭐 초록색 피하고 다 피해서 예. 노란색으로 맞췄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격전지 전국에 몇 곳을 오늘 선정을 한 겁니까? 저희 오늘 11곳 볼 건데요. 네. 일단 서울, 한강벨트 그리고 수도권 격전지 이렇게 살펴보고 네. 또 다음 주에도 뭐 낙동강 보고 또 호남 보고 영남 보고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사는 동네 안 나온다고 섭섭해하지 않으시길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모인 지역들이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지역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종로. 예. 종로 맨날 그 선거 때마다 뭐 저희가 정치 그래픽도 1번지. 진짜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프를 PD들이 만들었어요? 어제 야근하느라 이 방송을 위해서 예. 오늘을 위해서 예. 그 정도로 열의가 있지는 않을 텐데. 난리 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10만 가자. 10만. 종로 주시죠. 좋습니다. 종로. 자, 먼저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옆에 의뢰하셨군요. 예, 박상한 39%,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의 4위, 예, 최재형 현역 의원 네. 33%, 네. 금태섭 개혁신당 의원 전 의원이죠. 예. 네. 4%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종로는 하나 더 볼게요. 예. 왜냐? 조금 숫자가 조금 다른 추이가 보이는 게 있어서. 자, 두 번째는 여론조사 꽃입니다. 바뀌었나요? 네, 꽃에서 예, 네, 36.7%, 29.6%, 금태섭 5.6%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면 오차범위 안팎에서 그러니까 약간 바깥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곽상원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금태섭 후보도 한 4%, 5%. 그러니까 뭐 무시할 수 없는 삼자 구도죠.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자, 이 지역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종로는 뭐 많이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이제 청와대가 이제 없어지면서 네. 용산으로 대통령실에 옮겨지면서 사실 주목도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주목을 이제 받는 지역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여론에서 이제 관점에서 볼 때 항상 종로를 얘기할 때 이번 선거에 민심의 풍향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종로니까 그런 얘기 하지라고 하지만 실제 그게 아니고 여기가 다양하게 있어요 구성이. 왜냐하면 부촌과 또 이제 중산층이 사는 데가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TV 드라마 보면은
평창동입니다 나오잖아요. 네. 거기 이제 평창동이 있는 거예요. 평창동, 성북동 굉- 이런 데가 예. 이제 대표적인 엄청 잘 부촌인데. 부촌이죠. 예. 그래서 보수적 성향이 상당히 이제 강하고, 그다음에 창신 숭인동 같은 거 대학로 쪽에 가까운 동대문 쪽에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중산층들 많이 아파트들 많이 있으면서 거기도 종로군요. 약간 진보세가 보이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의 다양성이 있고, 그다음에 세대의 다양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평창동, 부암동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들 많이 살거든요. 오랫동안 거주하신 네, 분들.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학로 가까운 지역 있잖아요. 아, 또 젊은 젊은 세대가 층이 많이 많고. 살아요. 그러니까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또 같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교남동이라고 그 서대문 쪽에 붙어 있는 데에 또 부촌 아파트들이 네, 생겨난 네, 네.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다양성을 구성한 구비한 동네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많이 당선이 됐었어요. 예. 뭐 대대로? 정세균, 이낙연 이제 이런 네네네. 분들이 이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그때 이낙연 대표가 대선에 나가면서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재형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예. 당선이 됐고, 네. 대선 이럴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뭐 꼭 그렇게 나오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지금 나오는 조사 결과에서 봤을 때는 다시 이제 이전처럼 약간 또 민주당 후보가 약간 이제 오차범위 내 얘기를 합니다만 저 여러 조사들을 봤을 때 네. 수치상 잠깐 우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스케치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예. 아니 지금 뭐 한 6% 7% 6% 포인트 7%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네. 이게 무슨 오차범위 안팎이냐 네. 이런 댓글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지역구는 좀 표본오차 신뢰도 범위가 좀 크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4.3% 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8% 포인트가 넘어서야 이제 명확하게 오차범위 바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네. 쓴다는 거를 통계적으로 유의미 설명을 하려면 예 네.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 보실 때 종로는 어떻습니까? 종로가 그러니까 지금 6% 포인트 격차잖아요. 네. 예. 오차범위 이내인데 500명 정도 돼서 4.34면 8.8, 8.6 예. 이거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차범위 이내다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는 방금 신영 기자가 했고요. 근데 여론조사 꽃도 마찬가지인데 예. 오차범위 지금 웃을 때 아니죠? 6.7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한 7 정도 나왔으니까 이것도 오차범위 이내인 것 같아요. 좀 또박또박 좀 말씀해 아, 근데 이제 주시겠습니까? 궁금한 거는 네.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예, 예. 그래도 그 오차범위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의미가 이전 있는 거 조사나 아니냐. 이런 거랑 봤을 때 좀 네. 추이라든지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추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흐름들 이제 계속 보이고 있는 예. 상황이긴 네. 해요. 그래서 도전자이긴 하지만은 이제 네. 현역 의원에 비해서 민주당 후보가 수치상 높은 흐름들이 있고, 네. 한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여러 조사가 이런 흐름들이 있으면은 아, 우리가 그냥 아. 이거 전체 하나의 조사라고 한다면 샘플 커지고 아, 오차범위 줄어드는 그럴 거니까 수도 있겠네. 사실은 약간 이제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아. 이 흐름은 이제 인정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처음에 조사들 나올 때 이제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나왔을 때 보면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가 이제 두 자릿수 조사들도 있었던 상황인데 네. 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개혁신당 후보분들 나온 조사들에서 수치가 사실은 높게 나오지 않는 흐름들이 이제 점점 있었으면서 이제 양당으로 가는군요. 예, 주요한 이제 변수가 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개혁신당 후보들 제3정당에 나온 지역들 네. 같은 경우 그런 얘기들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크게 어떤 판세 흐름에 영향을 네.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 아. 왜냐하면 개혁신당 대 제3당 후보 옛날에 국민의당 나왔을 때는 막 5%, 7%, 10% 예.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 많이 있어서 네. 판세에 영향을 줬거든요, 구도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개혁신당에 있는 전직 의원들이 있어요. 그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예. 의원, 뭐 조응천 네. 의원, 이원우 의원 이런 분 심지어 있잖아요. 그분도 현역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다른 데들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요 흐름이 나아가게 되면 지역에서 네. 구도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시선도 알겠습니다. 보여주는 네. 지표라고 할 수 다 있겠습니다. 좋은데 센터장님. 네. 우리 김봉신 이사님한테 기회 좀 주세요. 아, 네. 뭐 얘기하려고 그러셨는데.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그저 얘기를 할게요. 예. 이거를 보시면은 네. 여론조사 꽃에서 네. 최재형 29.6, 곽상원 36.7 나왔다고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네. 그러니까 최재형 현역이잖아요. 네. 현역이 그 지지도가 당 지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당 지도가 지금 33점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네, 국민의힘 지도가 소속
된 정당이 33.4입니다. 아, 후보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 낮다. 예. 그거를 묘하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37.1이에요. 지지도가. 그런데 그 곽상원 오히려 곽상원 이분이 여기서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36.7이니까 오히려 비슷해요. 비슷한데 오래 되진 않았죠. 원래 예. 다른 후보들이 민주당에서 조금 종로를 많이 노렸었는데 그런데 최재형은 현역인데 29.6이고 음. 당보다 상당히 낮다. 아니 상당히 뭐 아주 낮은 건 아닌데 여튼 좀 그 폭이 좀 네. 있다라고 되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게 네. 메타보이스 조사에서 6%포인트 격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메타보이스 조사를 보시면 네. 이 조사에서 보수 성향자가 165명 잡히고요. 진보 성향자가 141명 잡혔습니다. 네. 보수 성향자가 더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도 그렇죠? 오. 네. 최재형 후보가 맞습니다. 좀 뒤처진다는 건 예. 개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죠. 지울 수가 없군요. 예, 예. 예, 예. 저보다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더 놀라운 건 20대 네. 대선 투표자가 네. 이재명에게 투표했다는 사람보다 네. 윤석열에게 투표했다는 사람이 더 많이 잡힌 조사가 그렇습니까? 메타보이스 조사입니다. 아.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이것저것을 고려했을 때 방금 말씀 주신 게 진짜 맞는데 네. 최재형 이분이 여기에 이제 그 현역으로서 네. 보궐이니까 뭐 오래되진 않았네요. 2년 됐는데 2년 동안 지역구를 얼마나 다졌느냐. 그리고 특히 보수 성향이신 분들, 자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에게도 지금 뭔가 잘 못 보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전력 애매하거든요. 프리미엄을 전혀 누리지 네. 못하고 있다.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거 특이한 현상인데요. 그 메타보이스 조사에서 진보 성향층에서 내가 진보 성향이다라고 얘기한 사람 73%가 곽상원 후보를 이제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네. 근데 보수 성향이다 내가 네. 이런 사람들은 68%만이 이제 최재형 의원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이제 이런 조사들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수 성향층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다, 그게 결집도가 더 높아요. 통상 보수 정당이. 근데 여기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최재형 의원이 이제 어떤 개인 경쟁력 이 부분이 사실 약간 점검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내가 봤을 땐 두 정당 또는 두 인물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구도인 부분도 있지만 현역 의원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흐름이 지역 내에서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중도에서도 보게 되면 38대 25로 곽상원 네네.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종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11곳을 봐야 되는데 아, 네, 이제 빨리 한 가야겠네. 곳을 봤습니다. 더 종로 예. 얘기는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네. 다른 얘기는 끝나고 있다. 저랑 밥 먹으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같이 식사하지 지역으로 마세요. 뭘 식사까지 하시려고 그래. 이제 한강 벨트를 볼 거예요. 한강 벨트. 한강을 둘러싸고 있는 서울의 지역구. 네. 첫 번째 지역 서울 광진을입니다. 광진 누구 붙죠? 자, 오신환, 고민정 오신환, 두 후보가 고민정. 붙죠. 둘 다 장르만에 나왔던. 네. 자, 고민정 43%, 오신환 32%입니다. 오차 범위 바뀌고요.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했습니다. 이 지역은 고민정 의원이 확실히 좀 우세를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러네. 예. 예. 11% 포인트 격차로서 요 정도 격차는 뚜렷한 우세다라고 해야 맞고요. 이게 언제 조사죠? 이거는 11일. 10일이니까 10일하고 11일. 네. 1월 조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조사 방식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격차가 났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네. 진행이 됐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뒤집기 어렵다. 전 의원이 네. 이기려면 진짜 뭐 판이 완전히 확 바뀌어야 되겠는데요. 예. 여기도 원래 조금 야성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죠. 그럼요. 이제 이게 15대, 16대, 18대, 19대, 20대 다 추미애 전 추미애, 장관이 예. 쭉 했던 상황이고 네.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또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했을 때가 2008년 4월 총선이거든요. 예. 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2월에 당선이 된 다음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총선이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워낙 좋을 때. 허니문 효과 빵빵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정당이 싹쓸이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 7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가 이제 하나인 것이니까 예. 사실은 상당히 야성이 이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어요. 이재명 후보보다.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구청장이 탄생을 한 그래요? 것이니까 지난번에는 뭐 지방선거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대부분을 가져갔다고 할 수 있는 네네.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조사에서는 이제 좀 이전 흐름을 좀 보여주고 다시 있는 찾는- 상황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역의 뭐 구청장 선거나 대선에서는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그리고 네. 지금 총선에서는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심리는 왜 나오는 거예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고정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민심이 항상 고정돼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항상 어느 지역이든 어느 선거에든 고정적인 분들이 있지만 선거 결과를 충분히 뒤바꿀 만큼의 충분한 유동층은 항상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선거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국정을 평가하는 거야. 야당은 권력이 없는데 야당을 심판하거나 평가한다는 건 좀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부 여당을 내가 국정을 평가해야 되겠어. 근데 좀 잘 못했으니까 회초리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그러면 그때는 야당 후보를 에게 지지를 하는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야당이 통상의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득표를 얻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제 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정부 여당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날 야당에게 표를 던지기 때문에 보통 네. 중간 현상이, 평가한다고 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광진을 결과에 대해서 다 말씀 주셨을까요? 예, 일단 광진을에서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여기선 진보나 보수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많이 네. 잡혔죠. 많이 잡혔는데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만 따진다면 누굽니까? 고민정 네. 45. 네. 예, 그다음에 더 올라가는군요. 예? 예. 예. 그리고 누굽니까? 오신환 네. 28. 떨어지고. 26. 네. 예. 네. 거의 그러니까 20% 포인트 격차거든요. 네. 중도에서. 네. 그 얘기는 이 오신환 이분이 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아무리 결집을 해도 이런 데서는 중도 표심을 잃으면 될 수가 없죠. 그 네, 이유 네. 중에 하나는 네. 보니까 또 세대별로 봤을 때 고민정 후보는 최대한 아주 안 좋은 세대니까 뭐 저기 뭐냐 70세 이상에서도 30%는 해요 최소. 어. 민주당 후보가 예. 70세 이상에서 30%대를 하는데 얻는다는 거의 거는 없죠. 잘 없는 현상입니다. 관리 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수치네요. 전 네. 연령대에서 노력을 하셨나 보다 이런 거고 오신환 이분은 너무 뭐 외부에 있다 오셔서 그런지 20, 30대에서 되게 안 좋아요. 20, 30, 40대에서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이렇게 있죠. 고령이신 분들한테는 지지를 얻어도 그 동네에 청년이라든지 중년 네. 이런 분들한테는 인기가 많이 없네요. 좋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현역이 없는 지역입니다. 서울 중성동 갑이고요. 아. 네, 두 분 다 도전자죠. 아까 조금 전 나왔던 네. 전현희 41%, 윤희숙 33%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메타보이스 조사서 격차가 좀 있는데 네네. 조금 다른 추이도 있어서 하나 더 볼게요. 미디어 토마토 조사인데 여기서는 윤희숙 오, 40.8, 비슷하게 나오네요. 전현희 42.7. 근데 지금 두 조사가 같은 기간에 했거든요. 근데 하나는 좀 격차가 있고 하나는 좀 박빙으로 나왔어요. 조사 방식 다르죠. 이제 차이인가요? 지금 보면 네. 방금 보여주셨던 미디어 토마토 조사 같은 경우는 자동응답 방식 조사예요. 예. 그다음에 메타보이스에서는 사람 면접원이 한 이제 조사 방식이에요. 두 가지가 뭐 차이는 알겠는데 어떤 네. 효과냐? 예.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할 때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고관여층.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서 이미 마음을 굳힌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응답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양당의 차이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도 이제 소개해드릴 조사들이 대부분 이런 현상이에요. 이제 어떤 조사들에서 민주당 야당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데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그것을 안 봐도 이거 ARS 방식 조사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두 후보가 다 40% 넘는다. 그럼 무당층 뭐 거의 무응답층이 없다는 없다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것일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미 성향이 뚜렷한 분들은 좌나 우나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과 사실은 결과 나왔을 때 별 차이가 없는 흐름이 있는 것이고, 중도나 아직 마음을 충분하게 정하지 않은 좀 무당층 이런 분들이 표집이 잘 되는 사람 면접원이 한 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선거 앞두고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 그때는 뭐 이제 우리 이사님 계시지만 메타보이스 조사 결과를 참조해 주시면 네. 아유 표정이 밝아집니다. 네 미소가 메타보이스 많이요. 결과가 더 정확해요? 글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RS 조사가 네.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전현희 그리고 윤희숙이 두 분이 메타보이스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이내긴 이내거든요. 그렇지만 관여도가 완전히 높아져서 투표 의향이 투표
이렇게 유권자 투표 행동이라는 것도 가장 기본은 이제 왜 가느냐, 왜 투표장에 가느냐, 얼마나 가느냐인데 많이 갔을 때에는 네. 격차는 줄어들 확률은 있죠. 이렇게 보면. 예. 아니 근데 뭐죠 그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꽤 뭐 약진한다 이런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좀 많이 봤는데 실제 뭐 격전지도 살펴보니까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좀 많이 열세인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2월 5주 이후에 예. 3월 1주, 2주 넘어가면서 지금 2주인데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그 2월 말에 보였던 그 뚜렷한 그 국민의힘의 강세 이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울에서도 왜 그렇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몇 가지 이유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예. 중진 뭐 전환 배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필을 뭐, 못했나? 실패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다. 예, 중진 전진 배치라는 게 그 지역에 있는 뭐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아예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보수 네. 성향이신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마저도 그분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좀 힘을 주고 막 이럴 일인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음 주에 보신다고 했는데 낙동강 벨트에서도 그게 이게 그 뭡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만약에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는 없죠. 지금은. 그런데 승리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한 것 같지 못하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서울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2번이나 2주 연속 굉장히 그 센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그게 완전 사라졌습니다. 예. 그렇게 따진다면 그거는 제가 느낄 때에는 네. 이종섭 그 뭡니까 호주 대사 예. 그 관련된 논란 같은 것들이 네. 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판을 약간 좀 살짝 바꾼 게 있는 것 같다. 아니면 혹시 이럴 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거에 이제 지난 한 달 혹은 뭐 그 정도 기간 동안 이제 경선 같은 걸 이제 많이 했잖아요. 예. 경선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그 각 후보들이 여론조사 전화 오는 꼭 좀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그냥 국민의힘 지지하셨던 분들이 여긴지 저긴지 모르나 하여튼 여론조사 오면 무조건 대답을 이제 좀 많이 하시고 뭐 이러다 보면 그때는 잠시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좀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이게 경선을 위해서는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다른 여론조사에도 같이 걸려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과표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래요? 그런 어떤 내부 컨벤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나타나는 선거 앞을 두고 네. 상당히 나타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는 그게 2월 설 전주에 2월 1주죠. 2월 1주에 바로 그와 같은 국민의힘의 그 전국 단위에서의 전국적으로 네. 주요 선거구에서 경쟁력 조사를 했습니다. 네. ARS로 했는데 그때 확 올라갔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부 컨벤션 후에 서서히 그게 이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2월 5주까지 갔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거를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도를 좀 부양시켜주는 상방 압력으로서 작용했던 게 아마 의대 정원 확대인데 네. 이게 지금 이슈 피로도가 엄청 세졌어요. 길었죠. 정부가 너무 강경 모드로 가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하시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빠졌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이 끝나면서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좀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도 제가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국민의힘 분들이 뭐 방심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막 너무 좀 들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선거 전에 봤을 때 와 이런 일이 있네라는 정도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민주당은 좀 꾸준히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도 뭐 문제가 되는 지역구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보면 2월과 같지 않은 3월을 맞이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좀 상승세를 보이는 하다가 좀 꺾였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경선 영향이 이제 뭐 저는 이제 일정 부분 있다고 네네네. 생각되지만 사실 민주당도 경선들이 있었거든요. 예. 경쟁력 조사가 예. 있었고 같은 시기에 이제 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서울의 경기에 비해서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우세한 흐름도 쭉 이제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 네. 전이라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조사 결과에서는 지금 후보들을 넣고 봤을 때 이런 상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기류들과는 상관없이 그것과 무관하게 실제 지역에서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인물을 통해서 투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기류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개선된 흐름들은 여전히 있는데, 네. 하지만 개별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로서의 표출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제약이 되고 있다. 물론 후보가 전현희 후보도 갓 들어간 거긴 하지만 민주당이 오랫동안 이제 지역을 다져왔고 이 지역은 사실은 성동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대부분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켰죠. 민주당 구청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계속 지역에 대해서 민주당이 친화성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 왔지만 반면에 네. 이제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가둬온 거잖아요. 생소한 곳에.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제 그 보수 기류를 이 조사에서도 보수 응답자가 더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말씀대로라면 예. 민주당이 나름 서울 공천을 경쟁력 있는 후보로 그래도 잘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더 잘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네요. 그거보다는 국민의힘의 네. 이제 이 공천에서 네. 주요하게 이슈화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인물들이 이제 그 어떤 민심을 충분하게 득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물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더 먼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제가 봤을 때는. 부분에서 거의 유일하게 네. 국민의 후보가 좀 더 경쟁력을 좀 확실하게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진짜 극히 드문 지역이에요. 네. 지금 서울에서 동작을입니다. 동작을 예, 나경원 50, 유사명 37. 자, 이 지역은 뭐 나경원 의원의 개인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여기 의원을 몇 번 했잖아요. 예. 예, 이분이 이제 많이 또 딴 데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동정론도 이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이전에서 낙마를 했었고 또 이제 현 정부에서 약간 핍박 비슷한 걸 다 받았다고 하는 인식도 있을 수 예,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현 정권에 바로 직결된 또 인물이 아니라는 인식도 이제 이분은 저는 약간 친윤에 희생된 그렇죠. 그런 긍정적으로 프레임이 있죠. 작용할 수는 네. 있다고 보고 또 대중성이 워낙 이제 있는 인물인 것이니까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50%,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인재 영입된 케이스죠. 유삼영 후보가 37%니까 지금 13% 포인트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여기 동작을이잖아요. 이제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 바로 옆에 서초구 옆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남 지역의 선거 캠페인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강동이나 예. 공작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강남 사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강남이요. 예, 우리도 강남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강남이면 우리 집값이 좀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보수 정당과 코드가 좀 비슷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기류로 확산되는 것이거든요.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캠페인들이 제법 먹혀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후보의 강세는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동작이 많이 사실은 강남 비슷한 흐름으로 변하는 흐름들 이제 최근에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세를 보이고 유삼영 후보는 정말로 이제 지금 뒤늦게 네. 이제 투입된 것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이재명 굉장히 어렵게 이제 왔는데 네. 되게 민주당이 험지 중에 험지를 보낸 거예요. 원래 전 이수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이겼잖아요. 그 민주당은 그때는 완전 워낙 험지는 아닌데. 그때는 이제 워낙 민주당의 세가 지난 총선에선 좋았기 때문인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도 여기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방문을 벌써 2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류사명 당대표가. 후보 지원하러. 예. 아마 또 앞으로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미안해서. 네, 네. 자, 그럼 조금 더 흥미로운 지역 두 개를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어디예요? 자, 마포 갑이고 마포 을인데요. 네. 여기 두 개가 좀 갈려요. 먼저 마포 갑입니다. 조정훈 후보 41.5%, 이지은 후보 43.7%. 팽팽하네 여기는. 팽팽해요. 네. 여기가 그 노웅래 의원 네, 논란 네, 네, 때문에 지금 이제 현역이 나가고 두 분이 네. 붙는데 팽팽하고요. 바로 옆입니다. 마포 을 볼게요. 자, 여기는 확 또 격차가 보이죠. 현역인 정청래 41 그리고 국민의힘 함은경 32%입니다. 여기는 좀 압도적이고 네. 붙어 있는 지역인데 한 곳은 박빙, 한 곳은 압도. 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이사님? 얘기할까요? 예, 예. 아니 이사님, 네. 네. 예. 아까 근데 동작 있지 않습니까? 동작이 아니 얘기 얘기해주지. 아니 말을 안 거시길래 아, 죄송해요. 말을 안 거시기를. 안 걸어도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여기 이제 5.5미 이내로 벌어진 네. 건 맞는데요. 예. 제가 여기가 이제 고향입니다. 어디가요? 동작- 동작을? 이제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왔고요. 혹시 누가 여쭤본 거죠 그거는?
아니요. 예. 독백입니다. 독백. 근데 하여튼간에 쭉 보면은 이게 다른 거 말고 하여튼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다 맞는데 네.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네. 그래도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제가 생각했을 땐 류사명 후보가 너무 여기에 신인인 거죠. 네. 너무 신인이다라는 게 좀 반영이 돼서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정치적인 중량감이 같이 이제 어깨를 겨눌 수 있게끔 되는 뭔가가 좀 보여져야 된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포 갑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현역이 공천에서 이제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갑은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거고 두 사람 다 조정훈, 이지은 둘 다 이 지역에 굉장히 오래 활동하신 분은 아니지 아니죠. 않겠습니까? 조정훈 이분도 당도 이제 별도로 다른 데 계시다가 시대전환에 네. 계시다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셨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빙인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저는 오히려 이지은 43.7이라는 결과가 네. 야 이렇게 지역 기반이 많이 없는 분이 아마 마포에서 경찰청장인가 하셨나 뭘 하셨던 예, 것 예, 같은데요. 네, 총경인가 막 그랬던 네.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포갑 예, 예. 같은 경우는 과거 노웅래 의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노웅래 의원의 뭐 선대까지 선대까지 해서 뭐 40년인가요? 그 정도로 아마 예. 민주당이 꽤나 강세로 이렇게 오셨던 지역인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경쟁력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사실 조정훈 후보가 꽤 선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다만 이제 여기 정확하게 보려면 이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아까 마포갑 조사 결과 있었잖아요. 예. 예. 조정훈 후보 41.5, 이지은 후보 43.7% 있잖아요. 네. 이걸 딱 보자마자 이렇게 판단하셨. 아 이거 두 후보가 지금 합하면은 85% 정도 되니까 ARS 자동답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구나 네. 라는 느낌이 이제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붙어 있구나 이제 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 중도층 표심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는 데는 추가적인 조사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예, 그 이제 마포 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암이죠. 네. 예, 상암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이제 하문경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지금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도전자로 왔죠. 이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두 후보의 사무실이 나란히 있어요. 예. 예, 좀 망원역 주변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하문경 후보는 이제 이렇게 나는 생선 장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있고, 네. 마포는 또 정청래 뭐 이렇게 아무튼 큰 사진으로 이제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의원이 워낙 사실은 여기 이제 오랫동안 밭을 갈구었던 상황이고 이 지역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서울시 쓰레기 생활 폐기물 맞아요. 소각장을 제가- 추가 건설하는데 지금 난지도에 원래 이제 있는데 추가로 건설한다고 결정을 이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하려고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 마포 주민들이 지금 주변에 가면은 현수막이 아주 험악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포 일대 그런 상황이니까. 마포가 호구냐 뭐 예.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이 있죠. 경우에는 선거가 어떻게 되냐면 선거 정부 여당 평가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 선거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하느냐 막아내느냐 이제 이것이 네. 선거의 결정 요인이 돼 버리는 것이니까. 지역 현안이 네. 가장 큰 네. 변수다. 예전에도 보면 하남인가 어디에 이렇게 화장장 이슈가 네. 돼가지고 그 선거로 사실은 다 지는 정당 쪽의 후보가 이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덜어 있는데 지금은 이 지역 이슈가 워낙 도드라졌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함경 후보로서는 이제 주목을 상당히 받은 상황인데 네. 이제 격차를 따라붙는 것이 사실은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 굉장히 네, 네, 어려운 네. 상황이다. 이제 보이겠습니다. 네, 뭐 조국 대표 언제 나오냐는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네. 거의 지금 저희 건물 주차장을 지금 통과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좀만 기다리시면 마라톤도 되겠습니다. 아니고. 지금 시간 때우느로 지금 말씀. 무슨 아닙니다. 말씀이세요? 제일 중요한 아, 이게 더 거예요. 중요해요, 지금. 여론의 흐름을 읽어야죠. 네. 제가 지금 서울 지역 쭉 훑으면서 네. 아까 그 동작을 해서 나경원 후보가 좀 유일하게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우세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뭐 댓글 중에 뭐 서울에서 다 짓는다는 거냐 뭐 그거 맞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결과가 나온 나온 지역만 것만. 보는 거예요. 강남 이런 데는 그럼요. 아직 후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구 여론조사 돌릴 수가 없다는 점. 네, 네. 나오면 또 소개한다는 점 짚고 자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가겠습니다. 네. 수도권 빅매치 지역 여기는 진짜 빅매치죠.
인천 계양을입니다. 아 여긴 뭐 명룡 대전. 대전이 펼쳐지는 네, 곳인데요. 이재명 대표 원희룡 전 여기는 장관. 여론조사가 진짜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저희가 하나만 소개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쨌든 추세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걸 좀 네. 설명드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이재명 51%, 네. 원희룡 34%입니다. 이거 메타보이스 조사거든요. 이거 네. 이사님이 좀 분석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격차가 꽤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17% 포인트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은 것처럼 보여서 예. 이렇게 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그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이내에서라도 지는 걸로 나오는 결과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여러 가지인데 그냥 글쎄요, 이 계양을 자체가 송영길 뭡니까 전 대표의 전 지역구였고. 대표가 나갔을 때도 꽤 크게 이겼고 예. 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나갔을 때도 상당히 뭐 넉넉하게 이긴 그래서 뭐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도 분류가 되는 데다가 아니 그리고 현역이죠. 네. 이 원희룡 전 장관은 그 제주도에서 여기서 뭐 외부에서 온 인물이고요. 지역 기반은 사실 전혀 없죠. 원래 양천에 있고 제주에 있고. 예, 비교할 상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상하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조사에서 이게 오차 범위 이내로 붙은 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왜 이런 격차가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그 JTBC 메타보이스 조사는 지지하는 후보를 1번 문항으로 넣습니다. 1번 문항으로. 그런데 그 오차 범위 내로 붙어 있는 그 조사 같은 경우에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고 정당을 먼저 물어봐요. 정당을 먼저 묻고 뭘 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를 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죠. 정당에 대한 인식이 내 메모리로 올라오기 전에 후보를 바로 선택하게끔 하면 이재명이 이렇게 세게 나온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당을 먼저 물어보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비슷한 게 아니고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거 예, 약간 나오는데 후보 먼저 대등한 거죠.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훨씬 앞선다고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 그렇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네. 정당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그 긍부정 마음의 감정과 그리고 정당을 선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영향을 미쳐서 일관 투표 경향으로 내려오는 그 거기에서의 반응하는 것과 확 뭐 홍길동 대 뭐 유관순 막 이랬을 때 나오는 예? 누굴 찍느냐 이게 좀 예. 다르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그 부분을 네.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투표장에 가서 투표소에서 내가 찍을 때 앞에 정당명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후보를 보고 찍는다라고 네. 보시면은 그러면은 좀 어느 게 이게 더 조사가 결과가 비슷하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다. 이게 방금 예. 이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일종의 락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예. 정당을 먼저 물으면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러면 정당인데 최근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서 민주당 지지한다고 얘기를 안 했어. 국민의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관성을 응답하려고 하는 심리가 조금이라도 작용을 하게 되면 거기 안에서 지지 정당을 밝힌 데 안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도 그 수준으로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예.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적게 나오는데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효과도 이제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이제 이 계양을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43.5%를 예. 득표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52.3%를 득표를 했어요. 네. 지난 그래요? 대선에서도 예. 차이가 이렇게 9% 포인트 차이가 난 지역이니까 예. 수도권에서 가장 사실은 민주당한테 좋은 유리한. 가치인 것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붙거나 넘어간다 그러면 다른 데도 사실은 남아나는 지역들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강세를 보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전통적으로 봤을 네. 때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수도권 빅매치 지역은 경기 분당 갑입니다. 분당갑 여기도 거물들이 붙습니다. 안철수 네, 현역이면서 대선 주자였던 네. 안철수 46, 강원도지사 지냈고, 네. 이광재 후보가 38%입니다. 네네네. 두 분 또 다 나오신 분들이네요 저희 방송에. 예, 네. 요거는 어떻게 볼까요? 안철수 후보가 현역이고 뭐 잘해서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광재 후보가 쫓아오는데 이 정도면 꽤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글쎄요. 워낙 또 여기는 여당 색채가 강한 지역이어서 예, 이광재 후보가 38이면 아주 못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
조금 아쉬운 뭐 성적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은 46대 38은 8% 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이내 붙어 있습니다. 예. 다른 지표를 쭉 보더라도 여기는 좀 보수 색채가 있는 후보한테 좀 유리할 법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자가 많이 잡히지 않고 분당갑이 예, 아, 분당갑이 그래요? 판교 있고 예, 예. 분당 아파트촌 있고 보수 성향자가 이제 더 있는 또 그리고 중도 성향도 있죠. 근데 진보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이광재 이분이 사실은 자기 이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승부를 하시려고 했을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인지도라든지 이런 거 따지면 조금 네. 더 빨리 시작을 하는 게 나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난 예전에는 김은혜 네. 지사가 여기서 당선됐던 곳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저렇게 봤을 때에는 밭 자체는 보수색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판교 신도시는 IT 업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젊은 층들 많이 사는데 왜 이렇지라고 이제 의문이 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그 전에 이제 이 지역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열세인 지역이잖아요. 근데 딱 세 군데를 뽑아라. 보수가 강세인 지역 예. 하면은 분당, 예. 용인, 수지, 예. 과천이에요. 집값 비싼 데인가? 집값도 비싸고 여기는 뭐냐면 강남과 직통인 곳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강남 연동성이 매우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거의 지난번 다른 선거들 보시게 되면은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판교 신도시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판교 신도시 젊은 층이 이제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어떤 분들이 이제 너무 비싸져 가지고 거기서 살지 못하고 주변으로 갔다는 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30대 등 젊은 층에서의 표심이 네. 과거와 다르게 일방적인 진보 경향성이 상당 부분 완화된 흐름들이 있고 굉장히 사실 IT 업계 종사하는 뭐 직장이 이제 상당히 사실은 뭐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럼 바로 옆에 분당 을도 한번 볼게요. 분당을 네, 여기는 현역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40%, 그다음에 지역을 옮겼죠. 이제 네. 안철수 의원 때문에 옆으로 왔는데 김은혜 전 수석이 44%입니다. 물론 이제 오차범위 4개군요, 이 정도면. 예, 여기는 뭐 자고 나면 1위가 바뀐다던데.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기가 주목되는 이유는 네. 친윤 대표적인 인물과 네. 친명 대표적인 인물의 대결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예. 예,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것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 어쨌든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실제 결과 여부를 떠나가지고 주목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분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수색이 강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선거에서 김병욱 의원이 이제 당선도 했고 네. 과거에 보게 되면 분당 갑에 비해서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좀 해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네네네네. 평가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는 김은혜 후보가 어쨌든 수치상은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약간 이제 우세한 흐름들 조사 결과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디입니까? 자, 다음은요. 수원병입니다. 수원병. 수원이 지금 민주당이 가불병정 무 5개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친윤 대 친명의 대결이에요. 박문규 전 장관 34%, 현역이면서 친명인 김영진 현역 의원 41%입니다. 여기는 뭐 이 추세가 좀 유지될까요? 네, 이번에도 우리 이사님 예. 여기 김영진 의원이 삼선 도전이죠. 네. 그리고 그 전에 50%를 다 넘겼습니다. 과반 넘겼죠. 예, 예. 그렇게 따지면은 김영진 의원이 뭐 안정적으로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근 그러니까 2월 달까지의 그 흐름에서 서울에서 좀 약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수원이 서울의 영향을 받아서 민주당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로 보면은 격차가 좀 있네요. 8% 포인트니까 오차범위 이내로 해석하더라도 그렇구나. 김영진 의원이 근데 지는 결과가 있었느냐? 네. 거의 없다. 오차범위 내로 붙은 경우가 있었죠. 대부분이고 근데 한 번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빠지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김영진 현 의원도 방심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지역구 강화를 엄청나게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예. 대체로 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수원에 5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실은 보수 정당이 해볼 만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쵸. 수원 이제 병이잖아요. 네. 그래요? 8달구거든요. 네. 그 구로 하게 되면 우리가 수원 화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의 정통 수원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럼 오래 사신 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제 박문규 전 장관도 네. 지역구를 정할 때 사실은 수원무로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불출마를 하게 예. 되면서 하는 지역 비어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염태영 전 이제 수원 시장 네. 이제 경기부지사 전 경기부지사가 출마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러면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겠냐. 그러면은 보수색이 좀 있는 이 지역으로 하고 여기서 사실은 우리 TV에 많이 출연하시는 김용남 전 의원 예.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네네네네. 국회의원 했었고 예. 여기 표밭을 열심히 달고 있었는데 김영준 의원 붙을 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제 개혁신당으로 옮겨가게 된 데는 이런 흐름들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네.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지역입니다. 네. 시간 관리 칼같이 하는데요, 우리. 자, 경기 수원 정입니다. 저기도 수원 벨트 중에 하나인데, 자 현역인 박광원 의원을 누르고 올라온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43.4%.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이수정 교수가 40.6%가 나왔습니다. 음흠. 교수 대 교수 대결이기도 하고 도전자끼리의 대결이기도 한데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야성이 강한 지역은 좀 맞잖아요, 확실히. 네. 그래도 경기대 그 이수정 전 교수가 꽤 네, 이제 선전하네요. 먼저 이것도 뛰긴 이제 했죠. 예. 딱 보자마자 이제 아. 이거는 AR 자동 ARS. 방식이다. 왜냐하면 예. 두 후보가 네. 40 넘는다는 것은 전화조사에 잘 안 나타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지층들이 어쨌든 많이 참여를 하는 조사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고요. 이 이제 여기가 수원 정이잖아요. 영통구예요. 영통구. 그 주변에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있어요. 공장들이 있는데 연령이 그래서 적어요. 네. 그러니까 수원시의 시민들의 평균 연령이 42살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38.9세.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오랫동안 텃밭이긴 한 상황인데 젊은 층들의 기류가 이제 이전과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좀 이전과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근데 지금 다른 조사들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정해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번 좀 추가적인 조사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이사님도 이 전체적으로 한 11곳 지금 이제 빠르게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뭐 흐름 이런 것들 한번 좀 짚어 주신다면요. 제 생각엔 네. 그 현역이 아닌 물갈이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역이 있는 지역은 그나마 좀 격차를 좀 벌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거나 오차범위 이내에 있더라도 이 정도면은 해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 그런 게 있는데요. 물갈이된 지역이 되게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많이 안 해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네. 물갈이된 지역에서 많이 떨어질 거다. 아. 그러면 물갈이된 지역에서 많이 떨어지면 네. 공천을 잘못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네. 그와 같은 리스크는 국힘도 똑같습니다. 네. 전환 배치했던 곳에 다 힘들어요 지금. 전환 배치했던 곳은 오차범위 이내에서도 힘들고 밖으로 벗어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두 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서 네. 사실은 결과가 비슷하더라도 두 당의 지도부가 받을 타격이 좀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네. 선거 되면 정치나 선거에서 항상 제일 많이 남발되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 표현. 프레임 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벨트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유독 벨트 얘기를 한강 너무 많이 벨트. 하고 그래서 제가 네, 찾아보니까 네, 네. 3대 주요 벨트는 한강 벨트, 네.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 벨트. 그럼 또 하나 뭐 반도체 벨트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또 찾아보잖아요. 동해안 벨트, 서울 동국 벨트 뭐 네. 엄청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벨트가 너무 좀 남발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당에서는 캠페인 하기가 좀 수월해요. 컨셉 잡기가 쉬워서 하긴 하는데 이게 근데 옛날 같은 경우 지리적 영향으로 이제 옮겨가고 소문들이 가고 해서 효과가 있긴 있을 텐데 요즘 같이 좀 지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네. 벨트로 묶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요즘 시대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수도권 격전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많이들 나올 텐데 후보가 확정되면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이번 총선 저희가 전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 대표 모시러 가겠습니다.